저희 조금 있다가 3시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지금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는 선생님들 있으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오디오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오디오 연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마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전체적으로 다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은 일단 모두 음소거를 시켜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입력해 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앞서서도 한번 안내 드린 내용인데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화면을 띄워 주시면 카메라를 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표정들 보면서 아무래도 통계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은 속도가 시간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진행이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진행이 너무 빠르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조금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내용 보고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이제 3 시가 됐으니까 한번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안내 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 4 가지의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상시 교육 일정이에요. 오늘은 4번째 주 목요일이다 보니까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상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앞서서 설문조사를 듣지 않으신 선생님들 계시거나 혹은 설문조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4월 둘째 주 목요일에도 동일하게 설문조사 부분 상시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는 1 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혹시나 이제 진행하시다가 '아 나 여기서 놓쳤다.' 이러면 거기서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놓치신 부분에서 기다리시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와 주시고 놓치신 부분은 받으신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질문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같이 녹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강의 중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싶은 부분은 강의가 마친 뒤에 한꺼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을 마친 이후에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강의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마지막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레카 이용교육을 통계분석 부분 상시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으로 오늘 진행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혹시나 저와 같이 진행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정보를 남겨드렸어요. 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로그인 하신 상태로 저랑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동의 설문지를 받으셨다면 이 해당하는 자료를 원자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통계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통계 분석들을 사용하셨을 때 이걸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그거에 앞서서 먼저 유레카에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이용을 하실 때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지만 해당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리거나 혹은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셨던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교육에서만 사용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닫아둘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로그인 하실 때는 유레카에 보시면 유레카 오른쪽 아래 부분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클릭하시면 각 지역별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링크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하는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도 다 연결해 두었으니까 이 유레카 홈페이지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유레카 활용 팁 이 부분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에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유레카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셨을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3월달 상시교육에 사용됐던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해당하는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설문조사로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설문조사에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 설문조사에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 검색 종류로 조사자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유레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쪽에 우리 3월 9일 상시교육에서 진행했던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는 게시글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 제목을 클릭해 주신 다음 비밀번호 4자리 1234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게 조금 빠르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럼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까지 들어오셨고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응답자 현황에 응답 민원이 생기셨다면 지금부터는 통계 분석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통계 분석은 설문조사 관리 탭에 결과 분석, 이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응답의 결과인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빈도표와 그래프는 이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활용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를 내거나 아니면 사전사후 분석을 하거나 교차 분석을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통계 분석하기와 통계 분석 3.0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신 결과를 저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분석하신 결과까지도 저장하실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이스테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테 3.0의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분석이죠. 사전사후 분석, 우리는 그거를 통계 분석에서는 대응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응표본 T검정과 상관 분석, 단순 회귀 분석까지 모든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평균 구하는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평균 구하실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 변수 리스트에서 선생님들이 평균 보실 문항들이 있으시죠? 이 해당하는 문항들을 여러 개 클릭하실 경우에는 드래그를 쭉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시나 떨어져 있다, 문항들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버튼 누르신 상태로 다른 문항 하나를 또 클릭해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해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을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선택 변수까지 내려주셨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서 처음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분석 결과가 바로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빨간 색깔 경고 문구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경고 문구를 클릭해 주시면 팝업이 차단되었다라고 나오실 거예요. 이때 팝업을 항상호용으로 바꿔주시고 통계 분석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 3.0에서 왼쪽에 통계 분석, 기술 통계량 메뉴까지 들어와 주시고 평균을 구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량 값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나타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PDF와 JPG 같은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저장은 하지 않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결과 화면은 닫아주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앞서서 통계 분석,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는 지금 진행한 것처럼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오시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요. 우리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연령대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응답자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가 활용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선생님들께서 종이 설문지로 응답을 받으신 다음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원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랑 같이 진행해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엑셀 파일을 켜신 다음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켜신 다음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그리고 저는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시나 지금 저와 같이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다 작성해 주셨다면 다 작성했다라고 채팅창에 한 번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빠르시네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좀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신지 진행하시는 속도가 평상시보다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원래는 지금처럼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들 앞에 오프라인으로 받으신 설문조사가 쭉 쌓여 있다면 가장 위에 있는 설문조사 오른쪽 상단 혹은 왼쪽 상단에 1번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그 아래는 3번 이렇게 설문조사에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셔 이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모두 다 기입을 해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시고 반드시 가로로 한 줄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학년이었던 2번,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해당하는 설문조사에 1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가로로 한 줄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 선생님, 제가 입력하다 보니까 혹시나 성별부터 쭉 입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학년 쭉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십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 한번 실제로 직접 진행을 해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불편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이 성별에 대한 문항만 쭉 다 입력을 하세요. 이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만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나거나 혹은 오타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제 통계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료를 입력할 과정이 많았어요. 근데 세로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빈칸이 나타나거나 오타가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입력한 것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가로로 입력하는 형태로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에서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혹은 이 오타 부분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성별부터 쭉 다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학년 쭉 입력하고 이렇게 세로의 형태로 입력을 해주셨다면 모든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한 과정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모두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들께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모든 문항을 입력해달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의 설문조사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가로로 모든 문항을 입력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1번 설문조사는 다 작성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설문조사를 한번 볼게요. 2번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별은 학생인 2번이었고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이었던 3점, 급식 만족도는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모든 문항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예시를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나머지 문항들은 임의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항들은 임의로 한번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원자료를 다 작성을 하셨다면 저는 확인하기 편하도록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 거예요. 업로드하기 편하도록, 확인하기 편하도록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까지 하셨다면 현재까지 작업 중이었던 엑셀 파일은 닫아주셔도 괜찮아요. 또 이 화면을 닫아주고 다시 한번 유레카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유레카 상단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 중에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의 내자료 분석하기 메뉴까지 들어와 주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한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 해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해당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자료가 업로드 되실 거예요. 자료가 업로드 되었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유레카에서 빈칸이 있는지 혹은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먼저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없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스트 3.0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입력했던 문항명들도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분석 진행하는 건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료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 사전사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올해 말이나 올해 이제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있으시군요. 네.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올해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도 추후에 선생님들께서도 네, 사전사후 분석 진행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번 같이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전에 대한 원자료, 사후에 대한 원자료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자료를 하나로 합친 통합 파일이 하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해당하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 두 자료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자료를 하나로 합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하실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주세요. 지금처럼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잡아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의 자료 오른쪽으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다들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과정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사전이 왼쪽에 오도록, 사후가 오른쪽에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줬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걸 반대로 진행하셔서 사후가 왼쪽에 오도록, 사전이 오른쪽에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호만 보면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자료를 만드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자를 매칭을 시켜주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사전과 사후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매칭이 되었다면 실제 통계 분석의 결과와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다른 결과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석 결과로는 사전이랑 사후의 값이 차이가 없다라고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시면 사전과 사후의 응답자를 매칭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조사 진행을 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후에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응답받지 못한 인원 거를, 응답받지 못한 응답자의 정보를 사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자가 동일하도록 매칭도 시켜주시고 응답자의 숫자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어렵다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린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사전에 대한 자료가 왼쪽에 오도록,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 오도록, 그리고 응답자의 매칭까지 시켜주시고 빈칸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이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능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이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진행했었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가 방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만 나와 있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고 기능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셔서 우리가 방금 합쳤던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고 여기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하단에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이 스텝 3.0 페이지로 넘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사전사후 분석하실 때는 왼쪽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을 통계적인 용어로는 대응 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 표본 T검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해 사전과 사후 한 쌍씩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 사전에 대한 문항을 넣으셨다면 수업 만족도 사후에 대한 문항만을 넣고 이렇게 두 문항으로 분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6개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하셨을 때 6개의 문항을 한꺼번에 넣고 분석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씩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 문항을 넣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의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분석 결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진행했던 이 사전사후 분석 실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유레카 메인 홈페이지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상시교육 실습 자료라고 파일이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일이 저장이 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한번 실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실습으로 진행하는 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세요? 혹시 너무 빠르시거나 느리다 싶으신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속도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 분석에는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일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통계 분석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수의 종류, 변수의 형태를 맞춰주셔야지만 해당하는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수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변수의 형태는 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해당하는 정보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변수의 종류부터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눈치를 보던 종속변수가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큰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 또는 종교, 조금 넓게 보면 지역, 이 지역도 숫자보다 속성이 중요한 변수겠죠. 이러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질적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는 성별로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성별 문항을 사용하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죠. 이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보기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하신다 라고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에이 그래도 보기 1번이 남자여야지. 가나다 순하면 1번이 남자가 맞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어, 하지만 통계 분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통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번이 남자가 오든 1번이 여자가 오든 응답을 받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또 분석을 진행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작성했다라고 할 때 이 1번과 2번의 평균은 1.5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1.5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그럼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별을 물어볼 때 중성을 택하도록 하시려면 1.5가 아니라 보기 3번,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주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백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응답자의 숫자와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변수를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양적 변수에 속하게 되겠네요. 이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게 될 거고요.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 이상인가 혹은 평균 미만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를 활용하신다면 평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하실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요.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5점 척도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족도 문항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1번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척도형 문항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료는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을 했고 그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만드시다가 내가 특정한 분석 사용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이 분석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이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 이 변수의 형태 같은 경우 보통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받을 때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 변수의 형태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미 응답을 다 받으신 설문조사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제가 이 분석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 분석을 사용했더니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혹은 이 분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 대부분 보면 설문 문항을 만드실 때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드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 응답을 받으시고 나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응답을 조작하거나 혹은 이 자료를 변환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 아니면 난 이 분석은 꼭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먼저 이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셨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설문조사를 이따가 제가 저희 연락처랑 이메일 남겨드릴 거예요.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보면 이 분석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선생님들께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조금 어렵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추후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께 어 가장 기본적인 분석들, 빈도 분석과 평균을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 이 두 가지 분석과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대응 표본 T 검정, 이 세 개의 문항에 대해서, 세 개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진행하면 되고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로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해당하는 값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사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으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으셨는데 결과를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 학교 전체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가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90%가 여학생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빈도 분석 사용하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확인했던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빈도를 확인할 문항들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그래프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두 다 설정을 진행해 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드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들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인원수, 응답자 수, 오른쪽에는 그 응답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비율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응답자가 늘어나거나 혹은 보기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 전체 응답자가 몇 명인지 100%가 몇 명의 기준인지 이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이 전체에 대한 문항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을 표시를 해주시고 문항의 각각 보기와 이 보기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비율을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을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적이 들어가죠.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사용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건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빈도가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의 분포를 보였다. 지금처럼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편하게 보고서를 기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인원수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뒤에 퍼센테이지를 작성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퍼센테이지가 먼저 그리고 괄호 안에 그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렇게 표시되도록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문 주신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종종 선생님들께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통계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평균이라는 메뉴가 없네요 라는 문의를 종종 주세요. 이 평균 구하실 때는 평균이라는 메뉴는 따로 없어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었죠.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평균 구할 문항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통계량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는 내가 몇 개의 자료를 활용을 했는지 관측치의 개수 혹은 빈도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해 주셨다면 평균과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값들은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평균 중요한 건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표준 편차의 의미를 종종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와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 두 가지의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쭉 자료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그리고 이 평균인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전체 응답값의 70%, 전체 응답값,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에요.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평균은 이 전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값이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이 표준 편차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서에 옮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 관측치의 개수를 빼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관측치 개수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이외에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사용하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료값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의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 평균은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별도로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 점수도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인데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네, 3점에서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특히 3.8에서 4점이 조금 안 되는 수치가 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보통보다는 수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3점도 넘어갔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님들, 선생님들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3.9, 3.95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4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걸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3.8이 넘어갔다 보니까 나는 이거 4점에 가깝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 라고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족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면 모든 기준을 통일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가 3.85점, 수학 수업 만족도가 3.83점이라고 할 때 선생님들께서 3.8점 넘어가는 건 다 만족에 가깝다라고 하겠어 라고 하신다면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만족에 가깝다 또는 하나는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안 되고 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 검정까지만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전 사후 분석이라고 부르는 분석이 대응표본 T 검정입니다. 이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거나 학년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년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사전과 사후의 시간 차이가 필요합니다.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고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전 사후 동일 응답자의 매칭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원자료 만들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이 사후에 응답이 오도록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동일한 설문조사를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서 종종 그런 선생님들께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만드시기 전에 급하게 조사를 만드시고 사후조사하기 전에는 시간 텀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도 하시고 문항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 사전 사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문항,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앞서서 확인했었던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도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왼쪽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과 사후 총 3쌍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하시면 3번의 별도의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가끔 이렇게 결과 화면 나오시면 한숨 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렵지 않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나오면 표준 편차는 같이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우리 대부분의 통계 분석은 빈도 또는 관측치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빈도값까지 가장 위에 있는 대응표본 통계값을 모두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굳이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보이는 대응표본 상관은 선생님들 보고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표본 T검정의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인지를 알려주는 유의확률, P밸류 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P밸류,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작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0.05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 유의 확률의 의미는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0.05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실험을,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세워준 기준입니다.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100번 중에 5번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어.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의 수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정해준 오류의 최대 수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반대로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 또는 p-value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의 확률값,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우리가 세워준 기준보다 작게 된다면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이 자료 한번 보시면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상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0.05예요. 우리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된다라고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워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적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느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000 이렇게 작성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통계교육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준 기준을 보니까 우리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적으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1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워준 기준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치의 오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료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네요. 제가 한 2, 3분 내로 빠르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전 사후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다 보니까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과 평균이 나타나면 같이 나오는 표준 편차, 그리고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과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관측치의 개수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종종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를 요청을 주시는데 가끔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분명히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를 했는데 이 t값 앞에를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는 거예요. 양수의 값이 나와요. 그냥 6.633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통계가 조작이 됐거나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해서 내가 다 떼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으로 사용될 때 사용이 되는 부호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불길하다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자료값들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0.8점 향상된 건 우리가 그냥 봐도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T값과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저희가 통계를 아는 분들께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면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께는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한 2% 정도 아쉬운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즉 이후에 한 문장을 추가해 주셔서 내가 한 수업이 내가 한 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뽐내 주실 수도 있고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어요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1시간 동안 유레카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같이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께 채팅창에 유레카 만족도 조사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네, 이제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지금 질문사항이 없으시더라도 추후에 질문사항 있으실 때는 앞에 표시해드린 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에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이요. 저희가 연수에서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독립표본 T검정까지는 따로 안내를 드리진 않아요. 근데 혹시나 선생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하나를 안내를 드릴게요. 유레카에 보시면 유레카의 이용자 지원,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이 있으실 거예요. 이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세 번째 페이지에 통계 분석 뽀개기 독립표본 T검정이라는 게시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뽀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조사에 대한 이 분석에 대한 소개와 어떤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자료를 활용을 하셨을 때 어떤 결과값들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입력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나 이 자료를 봤는데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남겨드린 연락처 있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통계 분석 뽀개기 같은 경우에는 퀴즈가 있어요. 이 퀴즈를 풀고 아까 남겨드렸던 메일로다가 연락을 주시면 네,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퀴즈도 같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는 영상 남겨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셨던 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교육에 참여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또
또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게 직급처럼 좀 애초에 모집단의 숫자가 쪼끔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있는 자료 그 자체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교차 분석이라는 분석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직급별로 응답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응답 결과를 보시게 된다면 이 직급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직급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혹은 다른지에 대한 결과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직급별로 가중치를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에선 따로 분석을 하실 수가 없기는 하지만 네, 가중치를 주셔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은 질문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회의 종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럼 잠깐만 녹화 좀 중단을 하고 오겠습니다.